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매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당신은 어디를 봅니까? 음식을 봅니까? 창밖을 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봅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사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인데 정작 음식은 별로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왜일까요?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친구도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입니다. 그 시선이 두려워서 스마트폰이라는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먹거나 공원을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나를 친구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로 쳐다볼 것 같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본 적 없으십니까?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밥을 먹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식당 전체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오랫동안 훈련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얼굴을 비추고 의미 없는 남의 험담에 맞장구를 치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몇 시간을 함께 했는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몸도 마음도 더 지치는 걸까요?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 외로움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더 공허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실패자라는 지독한 사회적 세뇌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수첩에 약속이 꽉 차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진짜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채운 시간들입니까? 밥 한 끼를 혼자 먹기 싫어서 외로움을 피하려 억지로 나간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그 뼛속 시린 공허함. 그것은 타인의 체온을 빌려 내 불안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영혼이 질러대는 고통스러운 비명입니다. 그 비명에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비명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지 혼자 고립되면 정신병 걸린다는 말.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해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딘가에서 고독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메시지가 사방에서 날아오니 혼자 있을 때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이 그 불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은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의 도피처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교성이 미덕이 아니라 도피처라고요? 그런데 이 말 안에 담긴 진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지어 쉴 새 없이 떠들고 남의 인생에 오지랖을 부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교적이어서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고요함을 견뎌낼 내면의 자원이 없어서 밖으로 도망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 타인이라는 자극을 통해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마취시키려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험담, 타인의 리액션. 그것들이 없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섞이려 했던 그 시끄러운 모임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의 친목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 도피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이야기가 그 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만의 고독 속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찾아낸다.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신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이 대단한 학식이나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사람.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밥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내 혀가 느끼는 감각이 무엇인지, 온전히 그 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다른 맛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홀로 산책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걸어 보십시오. 바람이 느껴집니다. 계절이 느껴집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책 한 권을 펼쳐 위대한 철학자의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것. 오래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혼자 천천히 듣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지루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그 자신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무언가가 있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다릅니다. 충만합니다. 회복됩니다.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이 처량하게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을 대접하고 가꾸는 데 쏟아붓는 가장 고귀하고 창조적인 충만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느껴보려면 먼저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럽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당신이 혼자 밥을 먹든 둘이 밥을 먹든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밥을 먹기 바쁩니다. 자기 옆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자기 스마트폰을 보기 바쁩니다. 당신을 불쌍하게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유일한 시선은 다름 아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 낡은 고정관념이 마치 외부의 시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일 혼자 식당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모두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당당하게 앉으십시오. 불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허리를 꼿꼿이 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당신만을 위해 차려진 만찬이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음식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면서 그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속도에도 맞추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욕구를 오롯이 책임지는 당당한 뒷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마스터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매력적인 자태입니다. 그 자태를 갖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두렵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도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외롭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을 받는 사람. 그런 인연들. 이제는 그 인연들을 가차없이 잘라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끊어내면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십니까? 이 걱정을 들어보면 들을수록 슬픈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죽고 나서의 풍경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100명이 와서 육개장을 먹고 가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죽고 나서의 풍경이 중요합니까?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다이어트와 인간관계 정리는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줄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뭔가 부족해질 것 같은 불안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오히려 더 가볍고 더 자유롭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을 내 인생에서 차단할 때 비로소 내 진짜 영혼이 숨을 쉬고 발을 뻗을 수 있는 거대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즐거움. 그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탁한 물들을 버리고 내 맑은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정화의 의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당신 자신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처음 일부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 불안이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2분, 3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이 사실은 안전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 혼자만 있는데 사실 이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독의 첫 번째 맛입니다. 오늘 밤 그 맛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사람들 틈에서 미소 지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억지 미소가 얼마나 소진되는 것인지 압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은 그 감각,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진짜 안식처를 찾아 돌아오는 감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되어 무너질 만큼 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찬란한 태양이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교의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체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온기로 당신 자신을 데우십시오. 오늘 밤은 시끄러운 사교성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 거대한 우주 한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완벽한 고독의 평화 속에서 세상 제일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혼자 있는 이 밤을 처음으로 다르게 느끼게 해드렸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채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채널은 혼자 있는 밤을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바빠서 혹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한 번도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해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지금이라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혼자 있는 밤에 가장 깊이 닿는 그 말들을 조용히 전하는 곳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내 모습이 처량해 보여 서글펐던 밤에, 억지로 나간 모임에서 돌아와 더 외로운 밤에,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이 두렵지 싶었던 밤에 이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혼자 있는 이 순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당신의 가장 고요한 밤 옆에서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